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한 분 오늘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시 호계 123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채명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아마 이 관련 조례안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입법 예고됐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조례안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가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당을 받고 그걸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자는 건데요. 이번 입법 예고는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이고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와 그리고 시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해서 최종안을 이렇게 발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 수당인 건데요. 지금 아동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8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이 아동 수당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동 수당은 우리 부모님께 지급이 되고 그래서 양육비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네. 청소년 수당은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화폐나 이 포인트 형태로 계획하고 있어서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하고 쓰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건데요. 사회가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네. 청소년 수당 말 그대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 시기는 사실은 다 지급할 수는 없죠. 조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요.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현재 도 그리고 시군과 협의 중이고요. 공청회나 우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연령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급 대상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추후에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이 같은 경우도 아직 뭐 결정이 안 됐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네, 아직 정확하게는 사실은 8세부터 18세까지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약 144만 명인데요. 네네. 이 청소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1년에 약 1조 7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지금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군의 그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보조율을 좀 달리 적용하는 차등 보조율 방식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건 있는데요. 한 번에 모든 연령을 다 이제 포함한다는 거는 예산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대 안에서 일부 연령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와 반응을 보면서 점차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이 단지 사실은 책상 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 구조와 그리고 정책 설계 방향을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정책은 우리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별로 공청회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청소년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인가요? 네, 사실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나 또 포인트 카드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무분별한 현금 지출은 막으면서도 소비 자율성은 보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계획하는 연습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화폐나 포인트 같은 네, 방식으로 계획하고 지급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뭐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사안이 바로 예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산 재원 어떻게 충분히 마련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경기도가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죠. 그렇다고 이렇게 시군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누는 기준 보조율 방식, 그리고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10대 90부터 시작해서 50대 50까지 이렇게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유연하게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집행부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청소년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와 꾸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지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실적인 부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신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그동안 강조해 오신 게 있습니다. 기회수도 경기도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같은 이런 정책 방향과 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당은 분명히 큰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기 특히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은 기존 제도 안에서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 혹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실 조례안을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준비하면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청소년 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을 토론자로 직접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자리가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 걱정에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수당이 있다면은 진로 탐색이나 문화활동에 써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이미 말 한마디가 참 울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역시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써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지점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교육비 낭비다라는 말씀들을 가끔씩은 하신데요. 예. 사실은 그동안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지만은 이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롭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더 많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사교육들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아마 고심 끝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따로 뭐 어떤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채명 경기도 의원과 오늘 전화 연결해서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입법 요구가 돼서요. 대표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끝 질문을 이걸 드리지 않았던가요? 의원님의 내 인생의 명곡? 예, 네네. 예, 내 인생의 명곡, 내 맞습니다.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오늘도 여쭤볼게요. 저는 그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빛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네. 세상이 어두울 때 잠깐이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도 그렇게 작지만 분명한 따뜻한 빛으로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예, 한가람의 나는 네. 반딧불.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노래를 안 여쭤봤던 모양이에요.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네요. 네.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오늘 꼭 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채명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